친구들 안녕! 영어 자신감의 시작, 투이 영어 투이쌤이야. 자, 오늘은 유닛 5, 비동사의 긍정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럼 today's quote 한번 보고 시작해보자. I am who I am today because of the choices I made yesterday. 나는 내가 지난날 만든 선택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되는 거야. 즉,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어제 했던 선택들이 만든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지.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 자, 먼저 동사. 얘들아, 동사 기억나지? 동사는 뭐였어? 맞아. 주인공, 즉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 기억 잘하고 있네. 자, 동사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 오늘 배워볼 비동사는 주로 주인공의 상태나 정체를 나타내줘. 그래서 해석을 보통 무엇이다, 어떤 한 상태다, 그리고 뭐 어디에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동사가 비동사야. 일반 동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죠. 비동사랑 조동사 빼고 다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다음, 조동사는 뭐냐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주어의 능력 같은 걸 나타내죠. 그래서 동사의 뜻을 더해서 뭐 능력이나 추측이나 아니면은 뭐 의무 같은 거 있잖아. 등등등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조동사야.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 볼게. 자, 동사라는 게 있잖아. 동사라는 큰 범위가 있을 때 여기 안에는 우리가 오늘 배울 비동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움을 주는 조동사라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이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이 모든,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 안쪽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일반 동사라는 거야. 이거 이해갈까? 좋아요. 자, 우리 일반 동사의 형태 한번 먼저 봐볼게. 우리가 형태를 알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확인만 먼저 하고 한번 해보자. 단수와 복수. 이거 차이 알고 있을까? 그치. 단수는 하나 있는 거, 복수는 여러 개 있는 거지? 그치? 좋아.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나? 인칭.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 너 빼고 모두 다를 뜻하지? 기억나니? 뭐라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 너 빼고 다. 좋아. 얘들아, 근데 1인칭은 나라 그랬잖아. 근데 나를 포함한
것도 돼. 그래서 우리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포함돼 있지. 나와 너가 포함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1인칭일까? 2인칭일까? 3인칭일까? 그치.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1인칭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지. 아이고, 여러 명이지. 그래서 1인칭 복수가 되는 거고, 너희들 같은 경우에도 너가 포함된 여러 명이니까 2인칭 복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3인칭도 나 너 빼고 다잖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러 명 있는 거를 우리가 3인칭 복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 표 한번 채워 넣어 볼까? 1인칭은 나, 우리 일단은 대명사로 적을게. I가 되겠고, 2인칭은 you, 3인칭은 뭐가? 단수니까 he, she, it 같은 게 있겠지. 좋아. 자, 그럼 복수 쪽도 한번 해볼게. 1인칭인데 복수니까 우리라 그랬잖아. 우리는 we. 2인칭인 너희들. 얘는 똑같이 you라 그랬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3인칭은 그들. they가 되겠어. 자, 오늘 배울 비동사 이 친구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져.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한번 적어볼게. I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바로 그치, I am. 많이 봤지? 이걸 줄임말로 바꾸면 I'm 이렇게 써. 선생님 옛날에 외국인 친구한테 왜 이런 거야?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I am 이잖아. 여기에서 모음이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편하대.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고 A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You랑 어울리는 건 뭐야? 똑똑해. You are.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ou하고 모음이 작아지고 are. 이렇게 하니까 조금 쉽지. 다음 he, she, it이랑 잘 어울리는 비동사는 그치, is. Good job.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he 하고 나서 I가 모음 조그맣게 올라가고 요거 그치. his. 옆에 거도 너무 쉽겠다. she's. it. 이해가니? 좋아요. 그 다음 we, you, they. 여러 명 있을 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are을 보통 써줘요. 이것도 한번 줄임말 써보자. we와 are 합쳐서 we're, you랑 합쳐서 you're, they랑 합쳐서 they are. 자, 이건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자, 근데 선생님 이거 필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쁜 거 한번 보여줄게. 필요한 사람 캡처해줘. 짠! 5초 줍니다. 5, 4, 3, 2, 1. 오케이, 넘어갈게. 자, 비동사는 있잖아. 뒤에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비동사 뒤에 명사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먼저 봐볼게.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게 된다. 명사는 어떤 거였지, 얘들아? 명사는 이름 명자를 써서 무엇인가의 이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인공, 즉 주어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정체 같은 거를 알려줘.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어. 여기서 주인공은 뭐야? 주인공은 I지. 요게 비동사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명사가 나왔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 주인공의 이름이나 직업, 정체를 알려준다 했잖아. 얘는 학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비동사를 해석할 때는 그냥 등호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럼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볼래? 자, They are my sisters. 이 문장의 주인인 they가 뭐라고? 내 여동생들 혹은 누나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주인공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지. 한 개만 더 해볼게. My name is Tui.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이 문장의 주인공은 뭐야? 내 이름. Tui야. 내 이름이 뭔지 알려주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이름이나 직업, 그리고 정체를 알려줄 때 우리는 보통 비동사 뒤에 명사를 써서 표시를 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비동사 뒤에 명사가 왔을 때 우리는 비동사를 무엇무엇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다음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얘들아, 형용사는 기억나? 형용사는 뭐였지? 오, 그치. 형용사는 뭐를 꾸며주는 애야?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가 형용사였지. 보통 무엇 한 같이 뒤에 니은자로 끝나는 친구들이 대부분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예쁜, 차가운, 처럼 뒤에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친구들 있잖아. 뒤에 명사가 오거든. 예쁜 물컵, 차가운 얼음, 이런 식으로 명사가 뒤에 오는 친구들 형용사라고 한다.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떻게 되냐? 얘는 주인공의 기분이나 모양이나 성질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보자. I am tired. 오, 이거 한번 볼게. 여기서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지? I. 아까 비동사는 약간 등호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tired. 피곤한. 이런 형용사지. 그래서 나의 기분, 나의 상태, 이런 게 어떤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지금 비동사가 해주고 있는 거야. 자,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볼게. This song is great. 이 문장을 봤을 때도 여기에 문장의 주인공이 뭐야? This? 에이, 아니지 얘들아. 자, 뭐라고? This song. 이 음악은 좋다. 그치? 이 음악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great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어떤지 설명해주고 있잖아.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볼게. The lights are warm and bright. 여기서는 문장의 주인공이 누굴까? 와, 오, 그치. 빛들. The lights가 되겠지? 얘들은 warm,
따뜻하고 and bright 밝다, 그치? 따뜻한, 밝은 이런 것들이 지금 the lights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어떠어떠하다 또는 어떠어떠한 상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된다. 하면 된다. 기억해줘. 비동사 뒤에 장소를 얘기할 때는 보통 주로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더한 형태가 오게 되는데 전치사는 혹시 기억나? 우리 그냥 기억만 해보자. 전치사 뭐였어? 전에 뭐 전에? 명사 전에 위치하는 말이라서 전치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 in, on, at, 뭐 under 이런 것들이 있던 거 기억나지? 안 나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얘들이 오면 결국에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해. 이것도 예문 한번 봐볼게. The cat is under the sofa 라는 문장이 있어. 자, 문장 주인공 이제 조금 찾아야 돼. 문장 주인공 누구라고? The cat. The cat이 어디에 있대? under 전치사 넣었지? 뭐 under에? The sofa 명사. 이런 식으로 전치사랑 명사를 합해서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해석해주면 고양이가 어디에 있다? 소파 아래에 있다. 다음 The shoes are by the door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보자. 요것도 주인공 뭐라고? The shoes는 어디에 있대? By the door 옆에 있대. 어디? The door.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를 합쳐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활용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이러네 계속 또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지. 자, 비동사와 명사가 왔을 때 비동사와 형용사가 왔을 때 비동사와 장소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조금씩 다른데 이해 잘 갔니? 아주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there is랑 there are인데 얘들아 이게 무슨 차일까? 우리 아까 앞에서 단수랑 복수에 따라서 비동사가 바뀌는 거 기억나? 맞아. 그때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게 왜 차이가 났는지 알 것 같아. 뒤에 뭐가 온다? 한 명이나 한 개인 단수가 오고 are일 때는 여러 명이나 여러 개인 복수가 온다.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들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데 there is나 there are 문장은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거 뭐가 있다는 거에 좀 집중하고 싶을 때 이걸 쓰는 것 같아. 뭐라고?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쓴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A dessert shop is near our school. 이런 문장이 있어. 그리고 There is dessert shop
our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경우 위의 문장은 얘는 우리 배웠잖아. 비동사. A dessert shop은 near our school. 우리 학교 주변에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 즉, dessert shop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위치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한 느낌이고, 밑에 거를 보면 There is a dessert shop near our school 이잖아. 있어. 뭐가? 우리 학교 주변에 a dessert shop이 있어. 존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느낌이야. 뭐가 있다고.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른 거라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there is, there are은 뭔가 존재한다, 뭐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이거 예문 한번 봐볼 텐데, 예문 보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봐. 문장의 주인공, 즉 주어는 있잖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거든. 이때까지 대부분 그랬잖아, 그치? 근데 there is, there are 일 경우에 there가 주인공이 아니야.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붙은 거고, 이 문장의 진짜 주인공은 there is 다음에 오는, 혹은 there are 다음에 오는 것들일 확률이 높아. 자, 예문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보자. There is, 이때 뭐가? A smartphone. 이 어디에? On the table. 여기에서 주어는 그럼 뭘까? 여기가,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야? A smartphone이지. A smartphone이 on the table에 있다. 있다를 강조하고 싶어서 there is를 앞에 붙인 거지, 얘가 주어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해가 아니? 한 개만 더 보자. There are many monsters in this game. 여기서의 주어는 또 뭘까, 얘들아? 그치, monsters. 결국에는 many monsters이긴 해. monsters들이 in this game에 많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의 주인공도 누구라고? monsters인 거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맨 앞에 오는 거가 주어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너네가 문장을 읽을 때 얘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잘 기억해줘. 자, 오늘은 벌써 끝이 났네? 자, 오늘의 미션 비동사 완벽 이해해보기. 자, 비동사는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 비동사 더하기 명사인 경우가 있었고,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인 경우가 있었고, 비동사 더하기 장소인 경우가 있었어. 얘들이 각각 어떻게 해석이 됐었는지 잘 기억하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잘 기억하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가 오늘의 미션. 자,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 자, 그럼 푹 쉬세요. 안녕.